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린카본 대표 이상훈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행사를 해주신 저희 ES경제 분들하고 그 김광기 대표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 분야에, ICT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ESG 펀딩 이슈가 많은데 그거를 어떠한 디지털 매개체로서 펀딩을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또 얘기를 할 텐데, 저는 해양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열분해를 통한 탄소 배출권 내지는 플라스틱 배출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 어촌계 한 560여 분과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MRV 업체입니다. Measurement, Report,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저희가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아무래도 ESG 경제 포럼인 만큼 ESG 의무 공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ESG 의무 공시에 대한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ESG 의무 공시가 아시다시피 환경 부분이죠. 환경 부분에서 먼저 법제화해서 의무 공시가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던가 폐기물 관련된 측정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조업이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폐기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모르겠는데, 그럼 금융권은 어떡하냐? 금융권은 도대체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까요? 무슨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어떻게 줄일까요? 종이를 덜 쓰면 됩니까? 요즘 종이 안 쓰잖아요. 다 전자로 하잖아요. 뭐 전기 사용량 줄이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사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탄소 감축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 그분들한테는 금융 배출량을 줄이는 일들이에요. 그럼 투자를 뭘 보고 할 거냐? 제대로 이 투자금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죠.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펀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시아오 30주년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탄소 감축 프로젝트죠. 쓰레기를 줄이신다던가 뭐 블루 카본을 키우신다던가. 근데 그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돈입니다. 펀딩을 어떻게 할 거냐? 스폰을 받아야 되고 나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속가능 보서랑 그리고 자본과의 메커니즘이 핵심이다. 도대체 그 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들을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권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규제 준수 탄소 배출권과 그리고 자발적 탄소 배출권, 두 가지로 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 어떤 녀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바로 증권 같은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출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규제 준수 배출권이라고 하는 배출권이 있고요. 요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는,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기업들이 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감축했다. 혹은 나는 폐기물을 이렇게 절감했다. 그래서 나는 탄소 옵셋에서 우리가 채워야 될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량을 옵셋했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외부 사업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투자를 일으켜서 그거를 나의 탄소 배출권으로 갖고 옵니다. 거기에 이제 외부 사업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청정개발 체계라고 하는 CDM, 개발도상국가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 펀딩을 일으켜서 내가 탄소 배출권을 갖고 와서 내가 옵셋을 시키거나 탄소 저감을 시키거나, 혹은 이제 ETS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 해외에다가 외부 사업으로 가져와서 내 배출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한 약 800여 개의 기업들은 지금 하고 계신 활동으로 충분히 기업 ESG 활동을 실적을 채울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도 이제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외에 내가 갖고 있는 탄소 감축에 대한 실적을 자발적 탄소 배출권으로 상세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요. ESG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탄소 오프셋이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활용 목적에 보시면
자발적 탄소 시장의 ESG 목표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서 상세를 하시고 리타이먼트를 하시는데, 이게 배출권이 발급되는 원리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기존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죠. 저희 같은 기업들이 과학 기반으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한 다음에 감축 활동을 하죠. 어떤 환경단체나 혹은 기업들이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활동을, 에디셔널리티라고 하는 감축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배출량이 줄을 거예요. 그죠? 그 차익만큼을 배출권이라고 해서 권리 증서로 드리는 게 배출권입니다. 이 배출권은 마치 뭐와 같냐면 쓰레기 봉투와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원가가 뭐 보통 1원, 2원 하겠죠. 근데 쓰레기 봉투 얼마 주고 사세요? 1,000원에서 2,000원, 뭐 3,000원까지 주고 사죠. 그럼 그 차익이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 처리하신 분들에게 가겠죠. 똑같습니다. 배출권도. 배출권의 원리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나 이런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하겠소라고 하는 기업들 혹은 단체들한테 돈을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하겠죠. 나무를 심는다거나 DAC라고 해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한다거나 CCS로 가지고 탄소를 땅에 묻는다거나 여러 가지들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같은 회사가 베리피케이션을 해드리고 제3인증기관에서 오케이 너 얼마 줄였네. 그러면 이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그게 시장에 나가게 되겠죠. 시장에 나가게 되면 중개소라던가 거래소 혹은 직거래를 통해서 배출권을 삽니다. 사면 기업들은 그 산 거를 가지고 상세를 해요. 내가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브라질의 바이오가스 탄소 배출권을 30만 톤 샀어. 그래서 그걸 찢습니다. 그 돈이 바로 아까 착한 일을 했던 그 감축 프로젝트 했던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겠죠. 마치 쓰레기 봉투를 삼으로써 그 차익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단체나 환경미화원들이나 정부단체나 이런 쪽에다가 펀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ESG 쪽,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권은 신뢰성 있는 배출권을 삼으로써 탄소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요, 이런 여러 가지 ESG 활동이죠. 활동을 통해서 탄소 감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출권을 또 상세를 함으로써. 그리고 은행, 금융권, 기업 같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ESG의 뭐 S 쪽이겠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석삼조까지 될 수 있는 배출권을 상세함으로써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쓰레기 봉투가 아니죠. 여기 쓰레기 봉투가 아닌 거를 샀어요, 제가.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업자한테 가겠죠. 종량제 봉투를 사면 그 돈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로 갑니다. 근데 잘못 사면 엄한 데로 갑니다. 배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라가 발급했던 멕시코 배출권이 영원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가디언이라는 데서 땄죠. 야, 니네가 배출권 막 발행하는 거 우리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온실가스에 도움이 1%도 안 되더라. 그랬더니 뭐 톤당 몇천 원 하던 게 빵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경우가 불과 2년 전에 많았죠. 그래서 지금 가치 상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뭐 톤당 몇백 원 하는 거를 사서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온실가스 감축 우리 달성했어 라고 하는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핵심 탄소 원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지금 업계들 그리고 학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COP29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 업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탄소 시장과 자발적 탄소 시장이 합쳐질 거다. 규율이나 규칙을 통해서 과학적 기반으로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규율과 규칙이 나오면 합쳐질 거다. 그래서 저렇게 자발적 탄소 시장을 흔드는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초록색으로 보시면 추적과 투명성 그리고 정량화, 이중 계산 방지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아까 내가 산 탄소 배출권을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배출권이 영원되는 것처럼 어려워지겠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이 과학 기반, 특히 뭐 블록체인이나 IoT나 IT 기반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 탄소 감축 착한 일 하시는 분들한테 돈이 안 가요. 펀딩이. 왜냐? 못 믿거든요. 내가 내는 돈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 투명성을 잃으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저라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도와서 과학적 기반으로 했으면 좀 더 많은 돈이 ESG 펀딩에 돌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요, 보시는 대로 탄소 배출권을 전체로 다 추적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분산 원장 거래라고 해서 내가 한번 거래하면 내가 거래한 거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아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배출권 상세를 이 사람이 오프셋을 했으면 한 번 하게 되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투명성이 그리고 신뢰성이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 추적이 되고요. 이게 어디로 오프셋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산정 방지입니다. 이 바이오가스 배출권을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나 이번에 이거 지울게 지웠어요. 근데 제가 배출권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제가 딴 마음을 먹고 똑같은 배출권을 B라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C라는 회사한테 팔았어요. 3번 지우잖아요. 그럼 저는 100원 갖다가 300원을 지운 거예요. 이게 이중 계산이거든요.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잡자는 겁니다. 한 번 계산해서 지운 거는 없어지는 거죠. 중복 계산을 안 하도록. 그러면 그 돈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을 접목을 시키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펀딩 시장이나 ESG 펀딩이나 탄소 시장에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IT 쪽이나 블록체인 거래가 되면 증권을 산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매우 간소화돼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종이 페이퍼로 된 증권을 사고 계좌 이체를 했어야 돼요. 귀찮아서라도 돈을 안 내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투자자들은 더 많은 돈을 쉽고 빠르게 보낼 수가 있고, 그거를 쓰는 사람들도 더 쉽게 받아서 더 많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어쨌든 투자금 흐름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고요. 환경단체나 감축 프로젝트 하는 분들이나 그리고 탄소 감축 실적에 필요한 기업들이나 그거를 유통시키는 금융권들이나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발행했던 종이 페이퍼입니다. 에코증권. 이게 이제 디지털화 됐다, 블록체인화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블록체인으로 거래하게 되면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을까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분산원장이라는 놈이 한 명 거래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한테 다 트랜잭션이 일어나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탄소 감축을 하자고 했는데 전기를 더 많이 쓰면 오히려 배출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모순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못 썼습니다. 블록체인을. 전기량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을 해서 해시그래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방식의 블록체인이라서 일단 전기 사용량이 14,000배가 적습니다. 빠르고요. 값도 쌉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추천을 하고 이거를 써라, 탄소 배출권 거래는 이걸 써라라고 인정한 이유가 있겠죠. 에너지 소모량이 없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를 하면서 그 돈이 착한 프로젝트를 하는, 감축 프로젝트를 하는 쪽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그럼 블록체인이 모든 게 해결책이냐?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마음먹고 나는 그린워싱 할래 그러면 블록체인 아무리 갖다 쓰더라도 앞단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중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흘러왔는데 우리는 블록체인 안 써. 그럼 모르겠어. 그러면 이중계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블록체인 말고도 과학적 기반의 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 기반이 돼야겠죠.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이 기업들 간의 ESG 거래나 회계 기준에도 다 쓰이게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 가지고 데이터의 신뢰성 얘기를 했는데, 그럼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신뢰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로 IoT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을 수 없잖아요. 센서나 IoT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센서로
온실가스를 직접 재고 그리고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수행했던 ES 검증 업무를 LMM 기반이라고 하는 요즘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AI가 사전에 좀 한 80% 정도는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ESG 공시 보고서를.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위원분들이나 인증해 주는 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까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요 페이지의 목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나와야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ESG 펀딩을 위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통합적인 기술 접근 방법이고 단일의 신뢰성 구축, 그리고 투명성, 효율성, 무결성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배출권을 개발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려는 분들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과학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하고 그리고 거래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해야 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투명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강국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은 다 있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으로 아까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장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AI 기반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많이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 간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규제 준수 및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 합의를 봐야 돼요. 저희는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모듈을 탑재해서 기업들이 손쉽게 탄소 상세를 할 수 있는, 오프셋을 할 수 있는 뭐 발자국 지우개 계산기 앱인데, 옛날에는 종이로 줬다가 하면 이렇게 이메일로 상세 증서가 날아가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